내 여주인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젊은 여주인과 함께 살 것이다.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고 드디어 아이 키우는 일에 안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는 돌아왔다. 마침 남편이 휴일에 일을 하고 일찍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여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와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출산 이후 육아나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놔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나카는 갑자기 넘어진다. 높아야 아이를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웃으며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말한다. 그럼 당신이 목입니다. 한 번도 나를 너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저는 42세이다. 미호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직장인이었지만 10년 전 결혼해 지금은 두 번째 엄마가 됐다. 출산 후 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 야근과 휴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본다. 그들은 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보면 놀랄 것 같은 생활 방식이다. 나의 8살 아들 마사토, 머세토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6살 딸 아야, 다이어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한번 공원에 가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와 남편은 물론 각자의 친척들도 우리 아이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놀러 나갈 때마다 하간이라는 단어와 딱 어울리는 미소로 반겨준다. 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양심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5년 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종종 서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시댁에서 종종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잘 챙겨주시고요. 가끔씩 나에게 반찬 요리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버렸던 아야짱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여동생이 그룹에 합류할까요? 네. 하늘색 백팩 정말 귀엽죠? 어느 봄날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양심이 찾아오면 그것이 밝혀진 방법입니다. 아야는 책가방을 등에 메고 방에서 나오자 양심 앞에서 몸을 휙 돌렸다.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제가 잠시 쉬게 되면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대신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일은 잘 되고 있고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친절한 양심도 있고 기타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비록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온전하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3살 많은 남편 유사쿠를 걱정했다. 그는 육아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그것은 쉬는 날에는 공원에 가서 매일 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고 싶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휴일에는 정오쯤 일어나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역할은 그들을 공원에 데려가는 것이다. 나와 아이들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셔서 그림책을 읽는 대신 우리와 함께 가신다. 잠도 안 와요. 죄송해요. 당분간 손을 뗄 수 없으니 마사토와 아야를 좀 지켜봐 주시겠어요? 아이가 있어서 좀 더 일찍 집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시끄러워요. 일하느라 바빠요. 내가 전에 당신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지요. 전혀 눈치채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무관심하게 됐어요. 그는 약 5배 더 정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들이 잠에서 깨더니 문틈새로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그를 확인하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봐, 난 당신을 보고 있어요. 꺼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유사쿠는 평소처럼 계속 일한다. 나는 아직도 집에 늦게 도착한다.
게다가 휴일에도 양복을 입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가 아마도 하루카와 데이트 중이라는 것을 안다. 휴일에 일하기 싫은 척하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입이 쩍 벌어진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물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이 잠든 뒤 몰래 집 문을 열어준다. 그는 내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살짝 치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쿠노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집에서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진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놀라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웅하겠습니다. 내 짐은 휴대용 케이스에 포장되거나 트렁크룸에 보관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다. 또 휴일에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나 봐요. 유사쿠가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왔는데 사실 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오늘 그녀와 대화를 나눈 직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임신 때문에 아내와 일찍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 그는 무서운 말을 속삭이기만 하다가 곧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소리는 더욱 밝아졌고 얼굴은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정말 다행이에요. 내 여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젊은 여주인과 함께 살 것이다. 봐봐. 당신에겐 아이가 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물론 나는 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봐봐라는 단어는 나에게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기미로 끝난다. 나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웃었다. 덮여있다. 놀라고 슬퍼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웃으면 안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떠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건 나도 원했던 거다. 그래서 나는 즉시 수락했다. 그럼 당신은 회사에 분출입니다. 물론 나는 이혼하고 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당신에게 전화합니다. 유사쿠는 쿠비라는 단어에 눈을 굴리기 시작한다. 야,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부를 정도로 컸어? 그리고 목 당신에게 그런 힘이 있나요? 유사쿠가 나한테 말한 걸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잖아. 위세를 떨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내 사회적 지위는 유사쿠보다 높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의 상사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하. 농담이겠군요. 유사쿠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난 여기 가봤지만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유사쿠를 만났어요. 삼촌이 처음에는 회사 사장이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회사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차기 대통령으로 키우셨다. 삼촌이 나를 지지하기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쉬던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슬펐다. 그는 친절하고 진지한 성격으로 사랑받았고 그의 장례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것을 잘 기억한다. 내가 아버지 편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삼촌이 그 임무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는 회사의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는 유사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여주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경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직장에서도 그늘진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갱신 사무실에서 보낸 봉투에 들어있는 사진 중 일부는 밤이 아닌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가 있었습니다. 유사쿠와 하루카는 둘 다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져와 여전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유사쿠의 머리 위에 내용물을 부었다. 갑자기 뭔가가 그를 흔들었고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거기에 넣으면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차가운 눈으로 떨고 있는 유사쿠를 바라본다.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를 알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회사에 둘 수는 없어요. 나는 당신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의 앞에 어떤 문서를 번쩍였다. 난 이미 일어났어.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됐습니다. 의사의 진료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물론 당신과 오다시마 하루카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애인의 이름을 부르자 아리사쿠는 실이 끊어진 듯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연다. 그때 거기에는 하루카가 서 있었다. 내가 떠날 때 그 사람은 커다란 보스턴백을 들고 들어올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집에 데려와 유사쿠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와 똑같았다. 나는 역겨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건 나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 제가 이혼을 위해 챙기고 있던 짐은 저나 제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짐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집의 이름은 유사쿠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다. 아버지 유산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바를 쫓아내고 이 집에서 살았다.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그는 내가 해고돼도 상관없다며 자랑스럽게 나를 바바라고 부른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유사쿠는 하루카가 다가가자 어색해 보인다. 유사쿠는 이 집이 그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루카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해서 하루카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카는 큰 집에 산다는 것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짓는다. 나는 유사쿠에게 좀 더 정중한 태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월급도 그리 높지 않았고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고 유사쿠의 성격에는 끌리지 않는 하루카가 날카로운 말을 했다. 그는 유사쿠를 비난한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 바짝 기대고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 여자랑은 다른 사람 같군요. 유사쿠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친구에게 공격을 받고 유사쿠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서게 된다. 나는 완전히 놀랐다. Why did I end up dating this old man? 무엇? 나도 너 요리할 때 등 근처에 아이가 있으면 위험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금세 스마트폰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빠, 같이 게임해요. 트램폴린을 타러 가볼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나는 아빠 바쁘다고만 한다.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다시 안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조금 더 키우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나는 바쁘다.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럼 너는 어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10년 전쯤 유사쿠의 영상을 찍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다가 아이 키우기에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나 자신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유사쿠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1년쯤 전에 같은 회사를 소개시켜줬어요. 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자판기 등은 대부분 동일해야 하는데 특히 작업비가 많이 올라네요. 감각이 없습니다. 혹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걸까 싶었지만 사쿠의 귀국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야, 요즘 좀 느려졌는데 무슨 일이야? 타이밍을 놓치고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업무 태도는 좋다고 할 수 없었다. 나는 느슨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강요하다 있다. 다른 직원들은 내가 상사에게 아첨하고 동료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등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소개한 걸 몇 번이나 후회했나요? 그래서 내가 다음 회사야 만약 자신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권을 남용해 더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비밀로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재택근무에서 사무직으로 전환 내가 그곳에 온 이유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내가 지켜보는 동안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뺨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려 세게 바닥에 부딪혔다. 어떻게늘 나에게 거만한 말만 하던 남자친구가 이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노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빠른 손바닥 복고와 놀라운 도개작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용을 횡령했지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았을 것이다.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나를 바바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흠지라는 단어가 나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호야. 다시 해보자.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름으로 불러왔으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오랜만이다. 아버지.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는데도요. 에게. 내 아이들은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사쿠는 말문이 막힌 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힘을 잃은 유사쿠와 하루카를 강제로 쫓아내고 문을 굳게 잠갔다. 나중에 하루카가 유사쿠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신했다고 말하면 이혼하고 집에서 살게 해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기세이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멍청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귀여울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아이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와 유사쿠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양심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미소를 짓습니다. 무례할 수도 있지만 손주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또는 그는 나에게 소심하게 질문했지만 나는 물론이죠라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10년 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과 함께 선한 양심의 집에 가던 중 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터콤이 울렸다. 택배인가요? 그렇게 물었지만 양심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흥분해 보인다. 판매인가 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해서 더 묻지는 않았지만 인터뷰는 전화벨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나타나지 않는 정의감. 인터폰은 상관없이 계속 울립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던 시아버지는 결국 포기하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몇 번을 말해도 이해하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목소리 직후 발소리가 다가왔다. 시아버지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호, 오랜만이다. 나타난 것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모였지만 나는 단번에 전 남편의 작품임을 알아보았다. 그랬다. 오랜 시간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양심에 맞지 않는 여성용 구두. 운동화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재혼해주세요. 그 후에는 훨씬 더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고된 후에는 아무데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빌릴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나는 꽤 나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모두 내가 뿌린 씨앗 때문이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에게서 눈을 떼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어필하기로 했다. 이봐. 내 아버지야 외로웠나 봐요. 우리 같이 살까요? WHO. 비꼬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무서운 일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어렸을 때였다.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사토 이후 아야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고 유사쿠는 마침내 내 약지에 있는 반지를 알아보았다. 스마트폰으로 앨범을 열어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재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 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기훈은 힘이 약해진 그를 끌어냈다. 예전에 본 장면이군요. 한동안 입구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더니 이내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갔다. 그 이후로 나는 유사쿠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이라는 일로 바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꼭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를 본 탓인지 아이들도 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되었다.